가을에 태어나 원국 금수가 왕한명식은 가을이 올 때마다 로맨티스트가 된다. 홀로 거리를 거닐고 떨어지는 낙엽에 살인상생을 느끼고 지난 세월 식상생재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정임 앞 술 한잔에 가을을 맞이한다. 오늘도 로맨티스트는 생각에 잠긴다. 가을 우체통 앞에서 신돌이 기다리다 노란 저녁밥들이 빗물에 흘러가고 오래전 나를 차버리고 간 신돌이가 보고 싶다. 신돌아, 빠큐, 시부를 빠큐. 신나 신돌 돌아와줘요. 신월은 가을 초입이자 생지라고 한다. 인신사에는 각 계절의 초입이라 생지라고 하고, 자오묘는 각 계절의 중심이라 왕지라고 하고, 진술충미는 각 계절의 마지막이자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묘고지라고 한다. 이란 각 계절의 생왕 묘고지라는 의미만 알아도 지지는 어느 정도 읽히는 것이다. 생지는 다음 계절의 상생을 잘하는 글자이다. 왕지는 해당 계절을 가장 잘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상생을 잘하지 않는 타고난 그대로의 성정을 나타낸다. 묘고지는 직전 계절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절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신월은 가을이자 금이라고 하고 금생수를 하기 위한 글자이자 계절이고 월령이다. 인신사의 월에 태어나면 왕지 묘고지에 태어난 월령보다 뜻한 바를 이룩하기 위해 시작하고 달리고 지르기를 잘한다. 여기서 신월에 태어나면 금의 특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신월을 알려면 반대편 월지인 인월을 알아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 해당하는 인월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난다. 신월은 가린다. 인월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모두 해야 한다면 신월은 일도 가린다. 인월이 이것저것 모든 취미생활을 시작했다가 다른 취미도 시작했다가 다시 다른 취미생활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신월은 취미도 가린다. 이렇듯 타인이 보면 인월은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생각에 빠져있는 애기라고 취급하기 십상이고, 신월은 불필요한 것을 대부분 걷어내며 필요한 것을 취하는 성정이라고 타인이 볼 땐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 정작 자신은 누구나 그렇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명리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봄에 태어난 명식들을 보며 바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각 계절의 특성일 뿐 다름을 이해해야 상대를 이해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 공부가 될 것이다. 신금은 불필요한 취미생활도 불필요한 은행도 일을 함에 있어서도 방해될 것 같은 불필요한 모습은 취하지 않는다. 분별하고 솎아내고 알맹이만 남기려고 하는 그 성정이다. 이것이 금의 타고난 성정이고 신월의 특성이다. 이 신금이 금생수로 가장 잘하는 지지글자인데, 금생수라는 의미는 좀 더 자신의 능력을 높여 보다 적게 움직여 보다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신월에 태어나 사주팔자 속 목이 많다면 이것저것 다 하고 싶고 빨리 실적을 낼 것이며, 화가 많다면 끝없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이것도 노력하고 저것도 노력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토가 많다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많으나 어디 쓸 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수가 많다면 조금만 노력하고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니 수많은 경험 속에 노하우를 쌓아가며 살 것이다. 이런 신월에 태어나 각 일간별 어떠한 성정이 나타나고, 또한 일간별 다른 글자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략 알아보자. 먼저 신월 관목은 편관월이 되고, 이 신월의 격국의 순서를 잡자면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으면 인성격,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칠살격이라고 해서 편관격이 되고, 신금이 토한되어 있으면 정관격, 임수가 토한되어 있으면 편인격, 계수가 토한되어 있으면 정인격이 된다. 따라서 지지, 신자진 삼합이라는 격을 먼저 보고, 월지 지장간을 중심으로 경금 투관이 되어 있는지, 없으면 마지막 계수까지 투관된 것을 본 후 만약 월지 지장간이 투관되면 사회에서 쓰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위의 글자들이 격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흔히 고서에서는 과거급제를 하지 않으니, 대운에서 격이 오면 잠깐 과거급제를 하면 될 것이고, 세운에서 격이 오면 과거급제를 생각만 하게 될 것이고, 월운에서 격이 오면 과거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일운에서 격이 오면
과거에 만난 화돌이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시운에서 격에 오면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헷갈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격국이란 월지지장간을 중심으로 투한된 글자가 있으면 사회에서 잘 쓰인다고 해석한다. 즉 된장국이라는 격국이 있다면 위의 삼합이나 투한된 글자가 된장, 매운 고추, 파, 두부 역할을 하고, 반면 투한된 글자가 격국을 도와주지 않는 글자만 있다면 소세지, 참치, 번데기, 닭발, 오리발 등을 첨가하는 것이고, 또한 격국을 극하는 글자가 있다면 된장국에 바나나, 두리안, 산세베리아, 밤에 피는 장미를 넣는다는 것이다. 그럼 파격이나 투한된 글자가 하나도 없으면 어째 사나요? 네, 위에 어떠한 재료든 넣고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직접 알고리즘을 짰기 때문에 된장국에 두리안 넣고 괴롭게 먹지 마시고, 맛에 적응해서 주어진 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유필이 행복 명리학의 모토가 됩니다. 그런 깊은 뜻이 당장 남편도 집어넣어야겠어요. 간목일간에 간목을 투출시키면 비견, 을목을 투출시키면 겁재로 작용하는데, 신월간목은 벽갑이라고 하여 사람들을 다루는 직업군이나 사람을 분별하는 직업,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 중재, 연결 등으로 진출한다. 여기에다 경금까지 투한되면 법률이나 제도적, 사회적 개선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을목이 있으면 겁재로 작용하고, 역시 정간의 관성까지 갖추어야 리더십, 카리스마로 작용한다. 병화가 있으면 식신으로 작용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명시이다. 따라서 경금까지 투한시키면 교육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노후하다. 정화가 있으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갈고 닦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노력 추구형이 된다. 즉 재물보다는 자신의 능력 위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경금까지 투한되면 자격과 재능을 갖추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 무토를 투출시키면 재생살이라 하여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간목의 큰 무대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큰 조직과 인연하여 언제나 사회적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성정이 된다. 귀토를 투하시키면 무토라는 큰 무대보다는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기운이다. 편관격은 기본적으로 재성이 있어 이 편관의 요소를 키워야 사회적으로 쓰이는 자신의 역량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경금을 투한시키면 편관격을 형성하고, 특히 연월에 투한시킨다면 작은 조직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금 역시 투한시키면 정관격이 되고 바른 생활 성정의 표본이 된다. 이런 관사를 잘 쓰이게 하기 위해선 인성이 필요하다. 편관격 자체가 안정지향적이 아닌 스펙터클한 환경을 타고났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보다는 자신이 극복하고 만족할 만한 어려운 난제를 극복하는 직업이 어울린다. 개수나 지지 자수가 있어 정인이 있으면 편관적인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며 살아갈 것이고, 천간 임수나 지지 해수가 있으면 능력을 받쳐줄 실력이 있다는 것이고, 환경이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일이나 과제일수록 더욱 빛이 날 것이다. 그러니 편한 환경보다는 스펙터클한 환경을 선택하길 권한다. 신월 을목일간은 사회적 쓰임을 기본 타고난 일간이다. 신월에 을목일간으로 타고난 것 자체가 사회적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미래에 더욱 빛나는 가치를 부여받는다는 의미이다. 우선 간목을 투한시키면 겁재로 작용하고 역시 등락개갑을 할 수 있다. 을목이 다루기 힘든 무토재성은 간목으로 소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국이면 인덕이 있다는 것이고, 이 인덕을 위해 수많은 사회적 경험을 축적하길 권한다. 병화가 있으면 네 할 것 다 하면 된다. 좋겠다. 본인은 좋은 줄 모른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을목 도움 많이 받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화를 투출시키면 끝없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 산다. 쇠가 빠지는 것이다. 무토를 투출시키면 간목이 필요하긴 한데 없다면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고생은 사사하는 성정이 된다. 멋지다. 귀토를 투출시키면 간목이 필요 없다. 겁재인 간목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간목 밑에서 일하는 을목이 된다. 어쨌든 귀토가 있는 을목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성경이 된다. 경금을 투관시키면 정관격을 형성하고, 연월에 경금을 투관시키면 멋진 조직에서 한가닥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원국에 수인성이 있어야 멋진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병화가 있으면 역시 좋겠다. 하지만 경금이 투한되고 정화가 있으면 항상 응원하고 싶다. 끝없이 노력하는, 끝없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끝없이 을목 파이팅! 임수를 투출시키면 사업가 지명이 되고, 개수를 투출시키면 실력을 갈고 닦는 성정이 된다. 신월, 병화일간은 가을의 곡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세상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태어난
표현한 형식이다. 신월은 기본 병화가 있으면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인생을 살게 되고 정화가 있으면 능력 개발 위주로 인생을 살게 된다. 둘 다 있으면 쇠가 빠진다. 정화만 있어도 쇠가 빠지는데 병화도 있고 지지오화도 있고 하면 뭘 해도 장인 정신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장인으로 떠나라. 장인어른,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 자네는 새가 빠져봤나? 안 빠져봤음 말도 말게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쉬고 신월 병화같이 병신 일주처럼 달려왔다네. 이게 다 정화 겁제 때문이야. 그렇다. 신월의 정화오화 등 열성이 많다면 장인이 된 것을 한탄한다. 간목을 투관시키면 고소해서니 귀격이라 하여 임수까지 갖추게 되면 교육계로 진출하거나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정으로 나타난다. 만약 신월의 병자일주 정도 되면 재생사를 염두에 둬야 한다. 마치 악의 무리를 물리치기 위해 언제나 고군분투하는 정력이 약한 슈퍼맨을 영상케 하니 이때엔 재생사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원국에 목이 있다면 목생화를 받기에 몇 번 더 사회를 구할 수 있는 정력이 생긴다. 가끔 이 정력으로 부인도 구할 수 있다. 여보, 오늘 당신을 구하고 말겠어. 어머 그래? 악당이 날 독수공방에 가둬 날 외롭게 하고 있어. 빨리 구해줘. 잠시만, 그 전에 유필이 석궁합 편 좀 보고. 그래? 현명한 스택이야. 역시 부부금술엔 유필이 석궁합. 낮엔 서로 싸우고 밤엔 석궁합으로 끝내줘요. 잠시 직전 영상을 홍보해왔다. 을목을 투출시키면 간목보다는 신월인 편제격의 가치를 낮게 보지만 그래도 원국에 목이 있으면 자신의 사회적 환경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그냥 잘 나간다는 것이다. 병화를 투출시키면 별 도움이 안 되는 비견이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성능이 된다. 비견이라는 것은 본디 수많은 경험 속에서 경력을 쌓는 육신이다. 비견이나 급제가 원국에 없으면 이러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화를 투출시키면 쇠가 빠진다. 만물을 비추는 병화의 성정보다는 열정적으로 하나를 냅다 파는 성정이 된다. 무토나 기토를 투환시키면 신월, 식상생재로 이어지기에 조직에서 필요한 인물이 된다. 특히 지지에 인목이 있으면 인성으로 능력을 갈고 닦아왔기에 조직을 운영하는 임무를 갖출 수 있다. 천간간목으로 병화를 생하여 생재로 이어지면 아나무인이 될 수 있기에 지지 인목 정도면 스스로 나서서 조직을 운영하는 격이다. 만약 주위에 토가 많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보통 무토가 병화를 가린다는 뜻은 적어도 2개의 무토가 투출되고 지지에 화가 있어 토를 두텁게 한다면 현재의 시장성을 못 잃는다는 의미다.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 미래 산업에 맞는 트렌드를 못 가져갈 수 있다. 그럼 과거의 것을 가져와서 잘 다듬어 직업화하면 된다. 무토가 있으면 개수로 합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경금이 투환되면 편제격으로 이때의 무토 식신이 사회적으로 잘 쓰이며 임수라는 평관까지 투환되면 네 할 것 다 하면 된다. 신금을 투환시키면 정책격이 되고 경금보다는 기운이 작지만 그래도 월지에서 힘을 받는 재성이기에 재물을 갖추기엔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어간다. 참 실리적으로 보인다. 임수를 투환시키면 평관격을 형성하고 특히 요월에 투환시키면 그야말로 멋진 관성적 작용을 한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럼 관성이면 남편도 멋진 남편을 만날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멋진 남편일 확률이 높습니다. 병수나? 라고 부르는데 카리스마와 귀티가 잘잘 흐를 수 있어요. 더욱 좋은 건 멋진 데다 결혼 후 빠말떼기 안 때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와, 그런 부부가 세상에 존재하다니 너무 좋아요. 빠말떼기 말고 귀싸대기 때립니다. 평관은 평관이고 멋진 평관작용이라는 것. 개수를 투환시키면 정관으로 작용하지만 원국에 목이 있어 관인상생으로 이어진다면 멋진 작용을 할 수 있고 원국에 목이 없다면 항상 헤드폰을 쓰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 헤드폰이 귀싸대기를 흡수하는 인성적 역할을 한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왜 정관인데 기싸대기를 때리나요? 병화 옆에 있는 개수는 서서히 피를 말립니다. 하지만 정관이라는 것, 정작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재생관은 확실하게 되니 남편이 잘되고 본인 역시 사회생활도 잘하는 기운이다. 돈으로 귀싸대기 맞으면 된다. 신월 정화일간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개발하려고 태어났다.
이 열정이 해자축 겨울 대운이 오지 않는 이상 계속된다. 사실 겨울이 와도 뭔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천간에 경금이라도 있으면 끝장이다. 능력이 완성되어도 또 다른 능력을 개발할 것이며 취미든 뭐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있다면 이 열정을 좀 쉬게 한다. 없다면 인생의 가치관은 딱 하나다. 내 사전엔 나태함이란 없다. 그렇다. 사전 찾아보면 나태함이란 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 이 게으름을 씹어먹은 듯하다. 지지의 오화까지 갖추게 되면 달리면서 씹어먹은 것이다. 만약 지지에 자수가 있어 수왕해진다면 봄이 되어야 달리지 금방 지친다. 우선 간목을 투투시키면 벽갑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인으로서의 작용력이 크다. 인덕도 있고 학문을 사회적으로 잘 활용하는 열정적 정화가 된다. 여기서 만약 천간에 경금 없이 간목이 지지에 근을 두어 생목으로 작용하면 정화가 빛으로 작용하게 되며 천간 수까지 있으면 교육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을목을 투출시키면 편인으로 작용하고 예술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확률이 있다. 병화를 투관시키면 급제로 작용하고 식상이나 관살로 이 병화급제의 가치는 달라지니 천간 무기토의 식상이나 임수의 정관이 필요해 보인다. 천간에 무토나 기토를 투관시키면 정화일간에게 멋진 식신과 상관에 작용한다. 물론 정화가 빛으로 작용하느냐 열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목을 벽갑 또는 키우는 쪽이냐의 인생이 달라지겠지만 신호를 보다 강화시키니 무토나 기토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물을 추구하니 식상생재를 기본적으로 해나간다. 기본 이상으로 벌이가 된다는 것이다. 경금을 투관시키면 확실한 목표가 있고 임수까지 투관시키면 확실한 목표에 가치가 부여되고 경금이라는 자신의 갈고 닦은 능력이 임수라는 무대까지 주어지는 명식이다. 신금을 투관시키면 편재격이 되고 또한 토가 있어 식상생재라 하거나 임수가 있어 재생관을 확실히 하는 팔자가 된다. 임수를 투관시키면 좋겠다. 끝! 개수를 투관시키면 편관으로 작용한다. 열정적인 개수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으니 남편의 간섭이 보이고 불친절한 상사의 간섭이 있을 수 있다. 이땐 기토인 식신으로 제사라면 편안한 환경을 부여받는다. 그럼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일간과 신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